네, 오늘은 근린 상가에 대해서 권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남도 창원시 승산구 중앙동에 있는 덕산 그린피아 6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115.484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34.93평입니다. 현재 26%까지 유찰돼서 2,936만원입니다. 7차 입찰 기일은 2024년 10월 10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9층 중에 6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1996년 11월 26일입니다. 현재 상업시설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은 2022년 8월 24일이고 확정 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2023년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23년 7월 4일까지 배당 요구도 2023년 7월 4일 마지막 날짜에 딱 한 상태입니다. 자, 보증금은 1000만원에 월세가 100만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2012년 4월 4일로 기재했는데 해당 조사서에 첨부된 창원세무서 발행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상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22년 8월 24일로 기재됐다는 것입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01년 7월 31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10일에 우리은행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은 보면은 창원세무서로부터 압류가 있습니다. 2017년 9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31일에 덕산 그린피아 번영회로부터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5일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임의 경매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의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말소 기준 등기를 한번 살펴보고 또 임차인의 대항력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한산보증금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말소 기준 등기를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사칙 연산을 모르고는 수확을 할 수 없듯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경매에서는 사칙 연산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 분석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은 어떤 경매 물건의 부동산의 권리들의 순수를 매기는 일을 권리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등기부상의 권리는 이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접수가 되면은 접수 번호가 가장 빠른 것이 우선 순위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의 권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등기부상의 권리는 등기부상에 접수한 날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접수가 되었을 때는 그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실제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등기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각 구에 보면은 이렇게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각 구에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지는 각 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11월 8일에 매매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소유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구에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 소유권이 있고 그리고 압류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압류, 그리고 또 압류, 그리고 압류. 자, 이는 압류와 같은 소유권과 압류, 이런 권리는 각 구에 등록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압류. 자, 가압류도 역시 각 구에 등록되는 그런 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을구에 보면 또 각 구에 보면은 자, 우리가 은행 같은 데서 건저당을 대출을 해주면서 건저당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은행에서 건저당 설정을 했는데 채무자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을 때 은행에서 경매를 하는 것을 건저당에서 경매 신청하는 것을 임의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도 2023년 9월 25일에 창원지방법원의 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60 이렇게 해서 왼쪽에 보면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자, 이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는 등기도 역시 각 구에 등록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개인 간에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이 아니고 개인 간에 건저당 설정할 때도 역시 건저당은 을구에 등록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역시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한빛은행에서 건저당 건자로 대출해주고 건저당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건저당이나 이런 것은 역시 을구에 등록된다는 것, 그리고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는 등기도 역시 각 구에 등록되는구나. 그리고 강제경매 개시 결정 보면은 덕산그린피아 번영에서 자, 언제 강제경매를 신청했냐면 2023년 3월 31일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2023년 타경 2023 타경 101888 이 사건 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자, 이는 그 권리들은 각 구에 설정이 등록된다는 것. 가압류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걸 압류, 가압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소유권. 자, 여기 보면은 소유권. 이런 거는 각 구에 등록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그럼 등기부를 보게 됐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이렇게 등기부상의 권리는 접수일자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수일자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등기부를 보면은 여기 접수일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왼쪽에 보면 순위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접수일자 순으로 순위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1번이 보면은 공유자 지분 전부 이전해가지고 접수일자가 1996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럼 2번은 이 접수일자보다 늦어야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1번, 순위번호 1번이 접수일자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2번을 보면은 2001년 7월 31일입니다. 접수일자가. 그래서 지금 이 각구에 실려 있는 권리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빠르게 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3번을 그럼 보면은, 자, 3번을 보면은 여기에 2-1도 있지만은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은, 자, 2번이 2001년 7월 31일입니다. 근데 3번을 보는 거 2005년입니다. 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먼저, 자, 순서대로 내려가겠지만은, 자, 1번, 2번, 3번만 봐도 접수 순서대로 가장 빠른, 그는 접수일자의 가장 빠른 날짜로 등록된 권리가 순위번호에서 앞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1996년, 2번은 순위번호 2번은 2001년, 그리고 순위번호 3번은 2005년.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권리 지금 설명드린 게지, 등기부상의 권리는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 등기부에서 순위번호가 빠릅니다. 그래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순위번호가 빠릅니다. 그래 1번. 그리고 이 권리들 중에서 두 번째로 접수일자가 빠른 것이 순위번호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같은 날짜에 접수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날짜 여기 보면은, 자, 같은 날짜라는 것은 여기 접수일자가, 자, 같은 날짜가 1996년 12월 12일 이 날짜에 또 다른 권리가 이렇게 1996년 12월 12일에 접수가 되면은, 그러면 권리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는 것입니다. 날짜가 똑같는데 그때는 여기 보면은, 자, 1996년 12월 12일 제 76195호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접수가 됐으면 같은 날짜이지만은, 그러면 76195호 다음에 똑같은 날짜에 다른 권리가 접수되면은 76196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우선하는데, 같은 날짜에 접수가 되면은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순위의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날짜일 때는 같은 날짜로 등록을 하고 여기 따라 붙는, 자, 제 76195일 때 두 번째 똑같은 날짜에 오면 76196호가 된다고, 세 번째 또 권리가 있으면 제 76196이 아니고 7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같은 날짜는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순위의 권리가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그 채권자가 어떤 경매 물건을, 어떤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그 경매 물건이 낙찰되게 됩니다. 그럼 낙찰되게 되면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매각 대금으로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다 해주고 나면은 이제 경매 절차는 종결이 되는데, 그 매각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들을 권리의 순서대로 배당받고, 또 소멸되는 권리도 있고, 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도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오는 권리들은 대부분이 소멸이 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이때 인수와 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는 그러면은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경매 강의를 하면서 매일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처음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깊이 있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깊게 강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는 대부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말하냐면은 자, 압류입니다. 자, 창원세무서나 창원시청에서 압류를 국세나 지방세 같은 거 체납했을 때 압류를 하게 됩니다. 자, 압류, 그리고 가압류, 그리고 저당권, 그리고 건저당권, 그리고 담보가등기, 그리고 경매개시 결정기입 등기, 이런 권리들이 경매물건의 부동산에 등록되면서 그 접수일자가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고 그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종류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추가로 하나 더 6가지 외에 추가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자, 집합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최선순위 전세권이 임미경매를 신청하거나 그리고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세권은 이런 일정한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것. 그냥 전세권으로 있으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는데 이런 전세권이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의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이 또 최선순위 전세권이 되어야 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 그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말소 기준 등기가 자, 여기 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하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하는데 자,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저 7가지의 말소 기준 등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가 대부분 보면은 가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한 8, 90%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일, 등록신고, 그 일자가 더 빠를 때 선순위 권리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하는데 선순위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본 물건을 권리 분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조금 전에 살펴본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가 7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보고 이 물건의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와 권리들 중에서 지금 이 등기부상 권리가 6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포함되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말소 기준 권리의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를 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는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전세권. 자, 이 전세권도 집합 건물이나 토지 건물 전체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7가지의 권리가 이 물건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까 6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포함되는 것은 2번 지금 등기부에서 지금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6번까지 있는데 2번을 보니까 건저당입니다. 우리은행의 건저당. 역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창원 세무서에서 압류한 압류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덕산 그린피아 번영에서 감류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덕산 그린피아 번영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역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우리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매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7가지의 권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등기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은 자, 이렇게 각부에 보면은 이렇게 순위번호 33번에 여기 덕산 그린피아에서 덕산 그린피아 번영에서 신청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 그 아래에 보면 35번에 자, 보면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또 보면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는 그러면은 덕산 그린피아 번영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매가 이렇게 임의경매 개시 결정 나온 것이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냐면은 조금 전에 살펴본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를 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자, 우리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든가 아니면은 임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매 신청하고 난 후에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자, 그래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말소 기준 권리에 포함된다는 걸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류들 중에서 이거 조금 살펴본 이런 권리들 중에서 자, 해당되는 권리가 지금 소유권 외에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권리가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권리들 중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려면은 여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해당되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가 5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면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자가 우리 은행의 건재당은 2002년 4월 10일입니다. 근데 세 번째에 보면은 창원세무서에서 압류한 압류일자는 2017년 9월 15일입니다. 덕산 그린피아 분영에서 가압류한 것은 2021년 6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접수일자가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바로 우리 은행의 건재당입니다. 그래서 이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이 우리 은행의 건재당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말소 기준 등기가 보다 앞서는 권리. 자, 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해서 선순위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는 후순위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멸됩니다. 자, 보면은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바로 우리 은행의 건재당인데 다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다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되는데 자, 건재당인 우리 은행의 건재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보다 앞서는 권리가 그러면은 임차인의 지금 주택은 전입일자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재당 일자가 2002년 4월 10일인데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이 2002년 4월 10일보다 더 빠른지 살펴보면 됩니다. 더 빠르다면은 이 건재당 일자인 2002년 4월 10일보다 더 빠르다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10일보다 늦으면은 인수하지 않고 소멸되겠습니다. 자,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임차인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일이 2022년입니다. 지금 이 우리 은행의 건재당은 2002년인데 20년이 늦습니다. 사업자 등록일은 2022년 8월 24일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신청서를 신청사항에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2012년 4월 4일로 기재를 했지만은 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8월 24일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상에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 2012년 4월 4일로 기재했더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 은행의 건재당은 2002년입니다. 자기가 작성한 걸 보면 2012년, 10년이 또 늦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금 보면은 1,000만 원 있는데 그리고 월세가 30만 원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0만 원의 월세가 30만 원 있으면은 소액 보증금 대상이 되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은 지금 한산 보증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액 보증금 대상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물건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보면은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임차인이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인 우리 은행의 건재당보다 20년이 더 늦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일이 자,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건저당보다 더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그 기준은, 최선순위 담보물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건저당 기준으로 합니다. 그 날짜가 2002년 4월 10일입니다. 건저당 일자가. 그러면은 여기서 자, 상가 건물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자, 보면은 이것까지는 저 임차인의 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각대금 2분의 1이라는 것은 만약 이 물건이 1억에 낙찰되면은 매각대금이 1억이면은 2분의 1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범위 이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보증금이 또 보면은 전세 계약서 상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상에 보증금이 아니고 한산 보증금으로 해서 지금 소액 보증금을 따지게 됩니다. 자, 올 전세로 있을 때는 전세 보증금이 한산 보증금이 됩니다. 그런데 월세가 있는 경우는 자, 보증금 플러스 해가지고 월세에 100을 곱해야 됩니다. 자, 100만 원이 있으면은 1억이 됩니다. 10만 원이 있으면은 100을 곱히면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한 것을 바로 한산 보증금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산 보증금이 지금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면은 자, 이 상가 건물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금액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요 소액 보증금 범위에 해당이 되면은 이때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이마침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더 우선해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경매 물건에서 지금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이 최선순위 담보물건 건저당의 설정일이 2002년 4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2년 4월 2002년 이때입니다. 자, 보면은 자, 이때는 보면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지금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이전에는 지금 보면은 개정 전에는 2013년 12월 30일까지 3분의 1 한도 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2002년 11월 1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이때가 지금 보면은 창원 지역이 1억 4천만 원 이내에 보증금이 들어오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산 보증금을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산 보증금이 자,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오려면은 자, 여기 보면은 2,500만 원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2,500만 원 이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냐면 75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그러면은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전에 지금 이 임차인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건저당이 2002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차인은
지금 보면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입주를 해가 사업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양력이 없고 소유보증금으로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입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경우는 배당 요구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는 요 3번에 보면은 창원세무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정기일을 따져봐서 임차인보다 앞서는지 늦는지 이 압류일자가 아닙니다. 압류일자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창원세무서의 이 국세가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이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보다 빠른지 늦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자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상에서는 걱정할 부분이 없는데 지금 이 강제경매를 한 덕산 그린피아 번영회가 지금 청구한 금액이 보면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지금 보니까 2021년 6월 9일에 감류를 해서 관리비가 695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31일에 강제경매를 할 당시는 지금 청구 금액이 1748만 2천 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관리비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입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고 나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 만약에 이 관리비 채권이 3년 이상 체납되어 있으면은 자기가 잔금 납부하기 이전 납부하고 그 소급해서 3년 동안 공용 관리비만 납부하게 됩니다. 전유 부분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고 그리고 연체료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 덕산 그린피아 번영회처럼 이렇게 감류를 해둔 경우는 자, 이렇게 민법 168조에서 이렇게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민법 168조에서 원래 관리비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인데 자, 이 소멸되는 것을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민법 16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냐면은 재판상에 청구를 했거나 아니면은 압류를 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덕산 그린피아 번영회처럼 감류를 했거나 가처분을 한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만 보고 해석을 하면은 자, 감류가 2021년 6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감류가 이루어질 당시에 채권 금액은 69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민법상의 168조에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넘어서도 이 금액은 지금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럼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2021년 때 이랬으니까 자, 이 금액들도 역시 보면은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에서 1748만 원에서 695만 원을 빼면은 그 차액 부분이 지금 다시 이 금액의 3년이 지금 되지 않은 것입니다. 2021년 6월 9일에 감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한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강제경매 냈을 때 보면은 이때 보면은 2023년 3월 30일이니까 지금 2024년
지금 10월 달이니까 지금 한 2천만 원 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관리비가 이거는 관리사무소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천 몇백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연체로, 물론 연체로 부분은 이제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다시 또 가압류 신청을 했다면은 연체로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거기 자기들이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2023 타경 해가지고 덕산거림 피하 번영에서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압류 한 거 가지고 본압류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강제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748만 원 중에서 가압류가 실제 이 2011년 6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용 관리비만 부담을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로 하고 전유 부분의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은 지금 보면은 2023년 3월 31일에 지금 강제격리할 때 1748만 원이면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년 7개월 정도 지냈으면은 2,500만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한 2,500만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전유 부분 관리비하고 만약에 가압류를 안 해 두었다면은 이 날짜 이후에 2021년 6월 9일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용 관리비가 납부하기 때문에 전유 부분 관리비하고 연체료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2,500만 중에서 지금 이 가압류 한 금액 695만 원 제외하고 이 부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 이후에 발생한 그 관리비는 관리비 중에서 만약에 그 이후에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쳤을 때 그때는 자, 공용 관리비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전유 관리비 하고 연체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관리비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3년 이내의 관리비, 공용 관리비는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또 관리사무소에 가서 현재 관리비 총 체납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입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2천, 이게 3천만 원 정도 치면은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5,500만 원. 지금 최저 2024년 10월 10일에 최저 매각 대금이 5,5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5,500만 원에 임차인이 지금 계속 여기 상주 낙찰자하고 계약을 해서 계속 이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쳤을 때, 자, 5,5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30만 원이 뭐 적당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는 돈은 이제 4,500만 원인데 4,500만 원에 월 30만 원 받고 뭐 그렇게 매력 있지는 않지만 한 번 더 유찰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래 정도 되려면 한 4천만 원대로 내려와야 지금 한 관리비까지 치면 한 5,500만 원 되니까 4천만 원 정도나 3천만 원 정도 때까지 내려왔을 때 이 관리비 채권하고 이 최저 매각 대금하고 합쳐가지고 한 4천만 원대나 3천만 원대 이때 내려왔을 때 이제 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비교해서 입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입찰가를 적기가 조금 곤란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은 지금 평수가 보면은 34.93평은 실평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유 부분.
그리고 상가는 공용 부분까지 합쳐가고 분양평수로 관리비가 부과되고 매매도 분양평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 정도 되면은 한 50대 50 정도 됩니다.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이. 그러면 34.9니까 35 치고 한 70평 정도 된다고. 분양평수가 약 68평이나 9평 아니면은 약 70평 정도 된다고 보고 입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양평수가 한 70평 되는 그런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평수는 한 35평 정도 되고 35평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무실로 꼭 사용하고 싶다. 이 임차인은 내보내고 자기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한 5,500만 원 정도에 입찰하는 거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이번에 작성하는 거는 자, 꼭 나는 이 물건에 입찰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내 개인 사무실로 안 그러면 어떤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5,500만 원이 아니고 실제 관리비 체납금까지 생각하는 게 5,500만 원이고 입찰은 이렇게 최저 매각 대금 2,940만 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940만 원이나 50만 원, 2,95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럼 2,950만 원. 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고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입찰한다고 보고 2,950만 원. 자, 2,950만 원 정도 입찰가를 적고 최저 매각 대금은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2024년 10월 10일에 최저 매각 대금이 2,936만 원이면 10%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293만 6천 원입니다. 자,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 이상 적으면 됩니다. 이하로 적으면 입찰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00만 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입찰 보증금은 300만 원으로 적겠다. 그래서 자, 3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300만 원 하고 입찰 보증금은 자기 압수표로 제출하겠다는 거. 자, 입찰자 자기 이름 찍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자, 길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났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새 길 입찰 용지에 다시 작성하셔야지 그걸 수정해서 제출하면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2,950만 원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 낼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임차인이 있는 이 조건을 해서 그런데 지금 분양평수가 70평이니까 5,500만 원이면 사실 평당 100만 원 매도 상가가 한 200만 원 넘게 합니다. 그래도 보통 보면은 200만 원 사무실이라도 200만 원 하기 때문에 그럼 27이 14, 1억 4천만 원 정도. 자, 이 감정가가 1억 1,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도 안 친 것 같아요. 150만 원 잡아도 70만 원, 7천만 원입니다. 또 5, 7, 35, 한 1억 원 될 것 같은데 이 감정가가 상당히 낮네요. 보니까. 그래서 분양평수를 치면은 평당 100만 원 성매도 7천만 원이기 때문에 5,500만 원 관리비까지 관리비 체납금까지 해서 5,5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분양평수가 70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꼭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중앙동에 150만 원 정도는 아무리 저렴하게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만에서 150만원. 130만원 치더라도 70만, 평당 100만원이면 70평이면 7천만원입니다. 근데 130만원 3721 그러면은 9,100만원입니까? 그렇게 큰 이익은 생기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꼭 사무실이 필요하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로 살락하면 이 금액에 못 삽니다. 5,500만원에 이 70평을 매매로 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매니까 가능하지. 자, 오늘은 창원 성산구 중앙도에 있는 덕산 그린피아 6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신청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